많다. 그 다음에 해가 없다. 이게 이제 기준인데, 이거 개념은 이거였었어요. 간단히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빠르게 봅시다. x 플러스 y는 1. 여기 2배 하면 2x 플러스 2y는 2가 되죠? 그치? 그럼 위식에 2를 곱해서 아래식을 빼내게 되면 모양이 0x 플러스 0y는 0 이런 꼴이 된다고 그랬죠? 자, 집중하나요? 이런 연립 방식이 있는데 위에다 2배를 하게 되면 아랫내시가 똑같이 돼서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그럼 x, y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 더하기 0은 항상 0이니까 이건 해가 무수히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x, y 대입해도 다 참이 된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게 모양이 이런 꼴이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있는 식 2x까지는 괜찮고 여기 2배한 2y까지 괜찮은데 이거 2배한 값이 2가 아닌 3이 왔어요. 이렇게 되면 0x 플러스 0y는 여기 2에서 여기 2를 곱해서 상수 2에서 3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xy를 집어넣어도 0 더하기 0이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는 xy는 존재하지 않겠죠. 이런 건 이제 해가 없다고 말했었지.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없는 케이스는 가운데 선을 찍 긋고 x계수의 비율과 y계수의 비율이 같은데 상수항의 비율도 서로 같아요. 그럼 이건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거고, x계수의 비율은 같은데 x계수 비율과 y계수의 비율, x 앞에 있는 개수 2분의 1, y 앞에 있는 개수 2분의 1 얘네는 같은데 상수항의 비율이 얘네들과 앞에 있는 얘네들과 다르다. 그러면 해가 무수히 해가 없는 케이스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 개념을 그때 정리 한번 해드렸었어요. 이거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계로 붙인 거는 여기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상수항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붙인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붙였을 때 가운데 선을 찍 긋고 이거 분수 형태를 쓰잖아요. a' 분의 a, b' 분의 b 얘가 달라. x계수, y계수의 비율 자체가 달라요. 그럼 해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한 쌍. 네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뭐 연립해서 가관법 대입하면 딱 한 쌍 나오잖아요. x 하나, y 하나. 그러니까 x계수, y계수 비율이 다르면 딱 한 쌍이가 나와요. 근데 x계수, y계수의 비율이 서로 같아졌어요.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그럼 무수히 많으냐면 얘네 비율과 누구까지? 상수항의 비율까지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아지고 이 상수항의 비율이 달라지면 그때는 해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해가 무수히 많고 없는 거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x계수, y계수 비율은 일단 같아야 돼요. 아셨어요? 네.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이 문제. 이 문제 봐봐. 해가 없다, 무수히 많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가운데 선 찍 그어서 이걸 분수 형태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분수 형태를 써서 빠르게 계산해 보신다면 x계수 2분의 x계수 1-a y의 계수 8분의 y의 계수 마이너스 4 상수 b분의 3 이게 다 같으면 뭐라고요? 이게 다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야. 밑에 보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지금 니은복에 나와 있죠? 그럼 정리해 볼까? 이거 약분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그럼 봐봐. 요렇게, 요거는 그냥 숫자만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분모 2 같잖아요. 분자가 일단 서로 같아지려면 A에 뭐 집어넣어야 되죠? 2. A에 2 넣고, 여기 B에 뭐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나요?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6. 그죠? A에 2, B에 마이너스 6이 되면 해가 무수히 많다는데 딱 그 조건과 완벽히 일치하죠. 그게 니은은 맞는 답이에요. 그럼 해가 없으려면 여기 앞에 건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그대로 성립하겠죠? A는 2가 돼야 된다. 이거는 같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상수항의 비율이 다르면 해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B는 마이너스 6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니까 B가 마이너스 6이 아니면 그땐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럼 B가 마이너스 6이 아니면 똑같네. A가 2고 B가 마이너스 6이 아니면 해가 없다. 이것도 맞는 답이에요. 그 다음 디귿 A가 2가 아니래. A가 2가 아니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얘가 앞에 있는 얘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X계수, Y계수 비율이 다르면 해는 몇 쌍? 한 쌍. 아셨어요? 근데 얘는 해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답이에요. 해가 한 쌍이 나옵니다.
해가 없다가 아니고 한 쌍의 해가 존재한다. X 하나, Y 하나. 그럼 리을 A가 2가 아니라면 해가 한 쌍이다. 근데 여기 뒤에 이 말이 붙었는데요. 얘는 아무 상관없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만 틀리면 이거는 같으냐 안 같으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만 틀리기만 하면 해는 무조건 한 쌍이니까 일단 이 조건이 성립했죠. A가 2가 아닙니다. 그러면 해가 한 쌍이 성립하는 조건이 돼요. 얘는 그냥 별 관계없어요. 빼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중요한 건 이쪽 거. A가 2가 아니면 얘랑 같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한 쌍의 해가 나온다. 다음 연립방정식 해가 PQ인데 세자연수, 그러니까 해 P와 Q, 그 다음 저기는 상수항 K, 이 세 개의 최종 배수가 120일 때 PQ를 K에 대한 식으로 자, PQ를 일단 근이니까 대입해 봅시다. 대입해도 선생님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의미 없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PQ 쓰기 귀찮잖아? 그럼 그냥 풀어. 연립방정식. K를 모르는데요? 자, 어려운 문제들은 왜 어렵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풀이로는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되든 안 되든 내가 아는 데까지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문제 중에는 내가 아는 데까지 적당히 문제를 풀다 보면 길이 보일 때가 있어. 좀 어렵지만 어떻게든 길이 보일 때가 있는데 문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안 가는 거지, 처음부터. 어차피 문제 어렵고 내가 아는 거 써봐야 아마 이건 답이 쉽게 안 나올 것 같아. 차라리 그 시간을 딴 거 하자. 그러면 네, 그 문제는 피해가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매번 수학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그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야. 여기 걸리긴 했지만 x, y 값을 어떻게든 구하라는 뜻이지. PQ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x, y를 구하려면 대부분 다 여러분이 가간법, 대입법 통해서 x, y를 구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위의 식에다가 밑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해봅시다. 그럼 위식은 놔두고 밑에다가 2를 곱하는 이유는 y를 지우려고. 잘못했는데? 밑에 3 곱해야 되죠? 밑에 3 곱해요. 15x, 6y, 15k. 뭐 하려고? y 지우려고. 위에 4를 뺍니다. 마이너스 16x. 없어지고요. 뺍니다. 마이너스 12k. 양변을 마이너스 16으로 나누면 x는 음수는 양수가 되고 16분의 12k 약분하면 4분의 3k. 모양이 이상한데? 일단 해! 하겠지. 일단은 하는 거야. 두 번째, 좀 전에는 x를 지웠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좀 전에 y를 지웠잖아요? 이번에 x를 지우려면 위식에다 5를 곱해야 되는데 뭐 꼭 그럴 필요 있을까요? 우리 연립했잖아요. x가 많으면 보통 뭐 합니까? 대입해서 y값을 구하지 않습니까? 저도 x에다가 4분의 3k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4분의 15k 플러스 2y는 4분의 20k 넘어갑니다. 그럼 2y는 4분의 5k가 남고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y값은 8분의 5k가 돼요. 자, 이렇게 결국 p값은 4분의 3k. 왜? 연립해서 구해진 x값이 p라고 했고 연립해서 구해진 y값을 q라고 했으니까 p값 이거, q값은 이거 8분의 5k. 자, 중요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자연수 pq. 이거 자연수래. 그럼 따라서 k는 뭐의 배수? 8의 배수. 이 분모 4랑 분모 8을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k는 8의 배수겠지. 그럼 8의 배수니까 k를 8의 배수, 그냥 8a라고 합시다. 지금 문제 a 없죠. 8a라고 할게요. 8의 배수여야 되니까. 그럼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다시 pq가 정리돼요. p는 여기다 8a를 집어넣으면 약분하고 6a. q는 5a. 됐어요? k는 여기 있잖아. 8a라고. 그럼 pq,
K가 모두 다 한 문자인 A로 정리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는 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P가 6A, Q가 5A, K는 8A. 최소배수 어떻게 구하죠? 일단 A로 나누죠. 모두 다 A를 가졌으니까 6, 5, 8. 최대 공약수는 여기서 끝났지만 최소배수는 더하잖아요. 6과 8이 2로 나눠지니까 3, 5, 4. 세 개 중에 어느 두 개도 이제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럼 이걸 다 곱할 거 아닙니까? 다 곱하면 120A는 120. 왜? 여기 되죠. 최소배수 120. 따라서 A가 얼마죠? 1이에요. A가 1이에요. 그럼 다 됐어요. P는 얼마예요? 6. Q는 5. K는 8. 여기 A 다 집어넣죠. 이번 문제는 P, Q, K를 다 더하는 문제죠. 이걸 다 더하면 정답은 19.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9. 1번의 정답은 이거예요. 여기 표시해드린 거. PQ를 각각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네, 이거죠. 이게 여기 있네요. 네, 이거. 이게 1번의 정답이에요. 그리고 네, 7, 8, 9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설명만 간단히 드릴게요. 위에는 이 식은 연립하면 해가 직접적으로 x가 얼마, y가 얼마란 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비례식 풀면 되고 얘랑 연립하면 x, y가 나오겠죠. 그 x, y를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해가 같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그때 이제 x, y가 없어지고 x, y 이제 숫자가 들어감에 따라 a, b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가 x, y였느냐 아니면 이제는 x, y가 숫자가 들어가면서 뭐 예를 들어 x가 예를 든 겁니다. x가 3이고 y가 2였어요. 그럼 이건 3a 플러스 2b는 2.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x에다 3을 대입하면 3b. 여기다 x에다 y에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이거 푸는 겁니다, 이거. 이런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 문제. XY 순서상 1,3은 이 식의 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 1,3에다 대입할 수 있게 되겠죠.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X하고 Y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A 플러스 3B는 K라는 식이 나왔고, 얘는 이 밑에 있는 연립방정식의 해랍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도 대입이 가능하고, 여기도 대입이 가능하죠. 그죠?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 얘가 k 이렇게 되네요. 그럼 둘을 연립할 때 자꾸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헷갈리는 게 그럼 a를 지워야 되는지 b를 지워야 되는지 k를 지워야 되는지 이제 좀 헷갈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이 나왔죠?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붙여놨냐면 아까 위에 있는 식에도 k가 있었고 이걸 여기다 대입한 아래에 있는 식에도 k가 있잖아요. 뭔가 서로 연관성이 있더라는 얘기지. 근데 얘를 밑에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이건 ab만 나오네. k가 없이.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서 봐. 대답 잘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했더니 밑에 있는 식에서 ab에 관한 식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이 식에서 누구를 지워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문자를 지운다면 누굴 지워야 될 것 같아요? K를 지워야지. K를 지워야지. K를 지워야 AB에 대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얘랑 이제 붙여서 이제 연립할 거 아닙니까? 그럼 K에 대한 식이 나오려면, 위에 사를 그냥 빼면 돼요. 너무 고맙게도 K에 계속 맞춰져 있으니까. 빼면 4A, 빼면 플러스 4B, 빼면 0. 양면 4로 나누면 A 플러스 B는 0. 그렇죠? 이걸 여기다 붙여요. 붙일 때 또 개수 맞추려면 좀 귀찮으니까 이거를 이항해서 B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하세요. B는 마이너스 A. 그러니까 B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 따라서 A는 1. A가 1이면 B는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이렇게 A, B 값이 나오겠죠.
그럼 AB는 구했는데 K는 어떻게 구하지? K는 어떻게 하지? 이거. 대입하면 그냥 K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다 대입하면, AB에다 그냥 대입하면 K가 바로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의 연관성을 잘 보시고, 이건 좀 쉽지 않은 문제지만, 사실은 연습이 좀 되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그 길이 좀 명확한 문제긴 해요.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걸 여기다 위아래 두 개 대입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대입하고 났더니 식이 3개 나와요. 얘. 그쵸? 이거. 이렇게 식이 3개 나오는데, 봤더니, 여기는 AB밖에 없는데, 여기는 AB, K가 있네? 만약 K만 지을 수 있다면, AB에 대한 연립방정식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은 길이 명확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볼 때는 얘부터 어렵지. 이런 유형을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오히려 이런 유형들은 그나마,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너무 모호한 문제들이 많아. 그런 게 나한테는 헷갈리는 문제지. 얘처럼 별로 생각 안 하고도, 이거 다음 단계로 하려면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 단계는 뭐 조건상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이 따박따박 잘 나와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X와, 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X와 Y 값의 차이가 2. 차가 뭐예요? 수학적으로. 차는 그냥 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수에서 무슨 수를 빼는 거예요. 그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X, Y 중에 누가 클지를 모르겠네. 이 문제를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X가 Y보다 클 때. 두 번째, Y가 X보다 클 때. 그럼 여기서는 차이가 X-Y가 2일 테고, 여기는 Y-X가 1일 거예요. 그럼 관계식이 나왔죠? 그럼 얘는 땡. 너 왜 A 끌고 나와? 너 괜히 이상한 끌고 나와 복잡해졌잖아. 나 위에 있는 애랑 놀래. 얘도 이렇게 위에 있는 애랑 노는 거예요. 이거 좀 바꿔 쓸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2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렇게 위에 있는 애랑 2x 마이너스 y는 5. 풉니다. 그냥 고맙게도 그냥 빼면 되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빼면 없어지고 빼면 마이너스 3 따라서 x는 3 y는 그래서 3 대입해보세요. x에 3 대입해보세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1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조건을 봐야 돼요. 네가 구한 답이 정말 답일까? 쭉 타고 올라가 봐. 처음에 너는 태생부터 x가 y보다 큰 값만 답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한 거였어요. 이건 조건이 달려있잖아. 이거 잘 봐야 돼. 고등학교 문제 이런 거 많아. 처음부터 조건이 달려있었던 거야. 문제를 풀다가 답이 나와. 고마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거기 속으면 안 돼. 답은 구해줬지만 다시 위를 봐야 돼요. 정말 네가 답이 맞니? 라고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답이 맞죠. 이런 케이스는 x가 y보다 큰 게 맞잖아요. 이건 답이 맞더라가 돼요. 두 번째, 이 케이스를 봅시다. 위에서 아래로 더해야 되죠? 그럼 더하면 x가 되고, 더하면 없어지고, 더하면 7이 돼요. x가 7, 그럼 y는 여기다 x에 7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7 넘어가면 플러스 7, y는 9. 야, 너는 혹시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니? 만족하네요. y가 x보다 크잖아요. 그럼 다 되는 거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가능한 모든 이런 말이 붙은 이유가 있구나. 둘 다 답이니까. 답은 기본이 a 값 구하는 거잖아요. 저기 4a는 x 플러스 y. 이거부터 대입해요. 첫 번째 x가 3, y가 1일 때도 답이 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게 되면 4a는 4, a 값은 1. 두 번째 x가 7, y가 9. 여기다 대입하죠? 그러면 4a는 16, a 값은 4. 그들의 합을 구하시오. 5. 이렇게 됩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답니다. 그럼 이렇게 구해야죠. 해가 무수히 많다며요. 그럼 1분의 a, x 개수 쓴 거예요. y 개수, 마이너스 2분의 4. 해가 무수히 많다면 같다. 근데 거기다가 상수항까지 같다. b분의 3까지. 그럼 그러다 보니까 a 값은, 요거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2. b 값은, 요거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는 b분의 3. 얘랑 자리 바꿔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리 바꾸면 답은 똑같죠? b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을 때라는 뜻은 A가 이런 조건이 달려있을 때, 똑같은 문제 안에 AB가 또 나왔네요? 저 AB를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죠. 같은 문제에 같은 문자가 쓰인다는 얘기는 똑같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입해보면 A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B의 마이너스 2분의 3y, 이게 마이너스 14. 좀 보기 불편하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합시다. 이 식을 지우려고. 마이너스 1 곱하면 4x,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3y, 마이너스를 곱하면 28.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해는 무수히 많다. 근데 그 중에 뭘 찾으라고? 자연수이네. 약간 노가다 띄라는 얘기죠? 천천히 조합을 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아무래도 좀 숫자 큰 쪽을 미리 계산하는 게 좀 편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넘길게요. 28-4x. x의 숫자, x 앞에 계속 숫자 크면 이 계산이 좀 빨리빨리 처리되기 때문에 x, y와 조합을 짤 때는 x부터 먼저 대입합시다. x에 1 대입해요. 근데 선생님 그냥 저희 위에는 두 개 중에 한 개 올라와주면 연립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두 식 있잖아요. 저 연립하는 식.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온다니까요. 해가 무수히 많게 하기 위한 AB가 이거였던 거예요. 그럼 AB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해가 무수히 많아집니다. 결론 달리 말하면 위아래가 똑같은 식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비율만 약간 다르고 똑같은 식이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고, 여기서 이 방정식 해가 자연수인 걸 찾는 거예요. 조합을 짜죠? x에 1 집어넣어요. 1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가 되니? 이게 얼마야? 24. 그렇죠? x에 1 집으면 24. 그럼 y는 8. 근데 잠깐만 일단 풀고 얘기합시다. 그 다음은 이게 지금 3의 배수니까 여기는 이 x에다가 그 다음 뭐 집어넣어야 될까요? 이게 3칸 많아지는 4 집어넣어 볼까요? 4. 28 마이너스 4. 아니 4, 4, 16 얼마예요? 12. 3y가 12니까 4. 또 x가 여기 3의 배수라. 또 3칸 많아져요. 그치? 3의 배수로 띄워야 되니까 y가 3의 배수로 띄려면 얘도 숫자가 3의 배수로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 들어가겠죠. 3 커지면. 물론 하나씩 대입해보면 되는데 좀 소모적인 일이라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으면 4, 7, 28. 그럼 y는 0. 근데 이게 자연수인가요? 아니잖아요. 답은 그래서 이거 2개. 이렇게 두 쌍의 답이 나온다. 라는 거죠. 자, 좀 집중력 키웁시다. 지금 여러분 약간 좀 집중이 떨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쉬는 시간은 아까 쉬는 시간 좀 넉넉히 드렸어요. 선생님 아까 쉬는 시간은 10분 이상을 드렸던 것 같아서, 지금은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한 방에 가야 되니까. 자, AB가 한 달이 자연수일 때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선 그으셔야죠. 해 무수히 많다, 해 없다, 일단 선 긋는 거예요. 4분의 A. 그 다음 2분의 1. 얘네들은 같은 거죠. 근데 얘가 다른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서 A 값이 나와요. 2A는 4, A 값은 2가 나오고, 대신에 여기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곱하면 B, 이렇게 곱하면 2, 3은 6. 됐니? B와 6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가 없는 조건입니다. 해가 없게 하기 위한 조건. 아셨어요? 근데 이제 남은 건, A, B가 한 자리 자연수래. 그럼 A는 값이 정해졌잖아요? 이건 고민할 게 없어요. A는 무조건 2입니다. 라고 정해진 거니까. 근데 B가 얼마인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B는 몇 개의 값을 가지고 있었죠? 1, 2, 3, 4, 5, 못 빼고? 6 빼고, 7, 8, 9. 그럼 A와 B의 순서상을 찾으려면 2,1, 2,2, 3, 4, 5, 6, 7, 6 빼고 9. 몇 개? 8개. 순서는 개수를 찾는 문제니까 개수는 8개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1차 함수의 초반부. 그래서 중요한 거는 1차 함수의 일단 정의입니다. 정의. 1차 함수의 뜻 뭐죠? y는 1차식
이런 꼴로 써진 XY 관계식, 얘를 보통 1차식, 1차 함수로 부르죠.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써요. Y는 1차식이니까 X에 대한 1차식인데 X 앞에 개수 붙을 수 있으니까 A라고 쓰고 A 뒤에 상수 올 수 있으니까 B라고 쓰는데 1차식이 되려면 A는 뭐가 될 수 없다? A에 올 수 없는 숫자. 1차식이 위한 조건. 0. A가 0이면 안 된다. 이게 정이에요. 1차함수의 정의. 그런데 두 번째, 중1 때 정비례라는 걸 배운 게 있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 방학 때도 우리가 수업했었고 1학년 때도 했었고 떠올려 보세요. 정비례 y는 ax 숫자 곱하기 x. 여기까지 쓴 건데? 알고 보니 중1 때 배웠던 중1 때 배웠던 정비례가 1차 함수의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기본형이 뭐예요?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항만 가지고 있는 것. 1차 항만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기본형이에요. 근데 이건 중1 때 배웠던 지식이 필요한 거죠. 중1 때 정비례할 때 모양이 정비례는 뭐라고 배웠었어요? 정비례한다? 관계식은 이렇게 된다. 그래프 모양은 무얼 지나는 무슨 선이다? 그치. 원점을 지나는 무슨 선이다? 직선이다 배웠잖아. 원점은 무조건 지나는구나. 근데 직선을 그리려면 최소한 점이 몇 개 필요해요? 2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더 많으면 좋은데 딱 2개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기본형이잖아? 정비례 원점은 지나 안 해? 그럼 원점 말고 나머지 하나만 더 찍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원점 무조건 지나가니까 나머지 하나 찍었더니 이렇게 그려지는 케이스가 있을 테고 나머지를 찍었더니 이렇게 그려지는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죠. 둘의 구분은. 이렇게 됐을 때는 저 x 앞에 있는 개수인 이 A가 뭐일 때? 양수일 때. 그렇죠? 중1 때 기억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A가 음수일 때. 다시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2 과정을 이제 섞는 겁니다. 중1 교과에 중2를 섞는 거예요. 1차 함수에 여러분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 마치 처음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어설프게 그러니까 약간 내가 바보인 듯이 듣지 말라고. 니네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 기억 다 떠올리는 거니까. A값이 양수이면 이렇게, 음수이면 이렇게. 근데 A, 1차 함수 A, X 앞에 있는 개수? 이걸 세 글자로 뭐라 불렀었죠?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 기울기가 양수이면 그래프가 어느 쪽 어디로?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가는구나. 그럼 이 기울기가 음수라면 그래프는 어느 쪽 어디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왜 굳이 선생님 오른쪽이라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이게 오른쪽 위라 말할 수도 있지만 오른쪽을 그리면 위로 가지만 왼쪽 그리면 아래로 가지 않습니까? 가리키거나 배우는 사람의 통일성을 주기 위함이에요.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는 같은 말인데 똑같은 내용을 2개로 설명하면 가리키는 사람도 그렇지만 배우는 사람도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프는 일단 오른쪽을 그려라. 그래프는 오른쪽을 그려라. 그리고 Y의 그래프의 변화를 봐라. 이 뜻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려라. X는 증가하게 만들어라. 응? 왜? 오른쪽, 왼쪽은 X축이 담당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X값은 커지는 거거든요. 위아래는 누가 담당해요? 우리가 구하는 좌표점 중에 위아래는 누가 담당해요? Y가 결정하잖아. 그럼 오른쪽, X가 커질 때 위로 Y도 커진다? X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이 얘기는 오른쪽 그래프 아래로 X가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한다. 이게 정이에요. X를 일단 증가하게 만들었는데 더불어서 똑같이 Y도 증가해. X 증가할 때 Y 증가하고 X 감소할 때 Y도 감소해. 같이 움직여. 이런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네? 반대로 X가 감소할 때 Y는 증가해. 서로 반대로 움직여. 이걸 뭐라 부르려고? 이걸 감소함수라고 불러요. 이게 교과서, 이건 연습 문제,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객관식 보기로 나와.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시고 할 때 그래프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무말이 알아들어야 돼. 증가한다는 얘기는
아, 직선인데 증가한다고?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간다는 뜻이구나. 오른쪽 위로 간다고? 아, 기울기가 양수라는 뜻이구나. 그래프가 감소한다고? 오른쪽 아래로 간다는 뜻이며 기울기가 음수라는 뜻이구나. 됐죠? 자, 이게 기본적인 형태였었어요. 물론 우리가 정비를 할 때 A가 양수이면 1, 4와 3, 4를 지난다. 음수이면 2, 4와 4, 4를 지난다. 이런 걸 배웠지만 어차피 1, 3, 4로 넘어가게 되면 이걸 평행 이동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지나는 4분면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이동할 거니까. 자,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라는 뜻이었으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에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일 때임일 때 따라서 그래프가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기울기 양, 음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파악을 했다면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죠. 이제 남은 거는. 이 A가 그렇게 중요하다며. 이 A가 그렇게 중요하다며. 기울기. x 앞에 있는 개수 A. 얘를 구하는 방식. 뭐였었어요? 예를 들어 이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을 이었을 때 이 점에서 이 점을 이동하려면 좌표축을 따라 x가 이마만큼 변화할 때 y가 이마만큼 변화하겠죠. 이렇게. 이거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화할 때 이 변화량을 중학교 교과에서는 x의 증가량이라 불러요. 얘를 y의 증가량이라 불러요. 그래서 기울기는 x가 증가하는 양에 따라 y가 얼마만큼으로 증가하는지 그 비율값을 알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려고 했더니 x가 한 칸 움직여.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x가 한 칸 움직여. 근데 y는 두 칸 움직여. 그럼 이 기울기는 얼마나 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아니에요? 아니 맞는데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웃겨서. 네. 빅살이에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너의 목소리 매력은 그거잖아. 가끔 삑사리. 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수치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필요했던 거죠. 기울기는 수학적으로 숫자로 표현해야 되고 그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비율값이 필요했던 거고 그 비율값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이제 수학을 배우는 거긴 한데 표현법은 한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혼동이 있죠. 근데 선생님 이거는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만약 여기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데 x의 이 점에서 이 점, 만약 이 점으로 가는 이 경로를 파악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려면 x는 이마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x의 증가량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이 점 가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지 않나요? 그럼 이거는 증가하는 게 아니고 y가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감소량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좀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증가량을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하나의 용어입니다.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거 고등학교 하면 이거를 다시 뭐라고 배우냐면 변화량이라고 배우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상징적으로 저런 단어를 썼을 뿐이지 x가 무조건 x의 증가량이라고 해서 x값이 무조건 커져간다. x값의 증가량은 양수이다. y의 증가량이라고 썼기 때문에 y의 증가량은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뭐 커져간다. 이런 뜻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x의 변하는 정도, y가 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거지 이 증가라는 단어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럼 보통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증가량은 한글로는 저렇게 표현됐는데 여기 있는 점을 이 직선에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을 x1, y1이라고 합시다. 그 두 번째 점이 있겠죠? 직선이 어떤 또 다른 점 하나. 걔를 x2, y2라고 부른다면 x의 증가량은 여기 있는 x값과 여기 있는 x값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x2-x1분의 그럼 여기 있는 y값과 여기 있는 y값의 차이를 봐야 y의 증가량을 구할 수 있거든요. y2-y1 하시면 돼요. 근데 빼는 순서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지금 어떻게 뺀 거냐면 이쪽에 있는 x에서 이쪽에 있는 x 앞을 뺐죠. 그럼 y도 이쪽에 있는 y에서 이쪽에 있는 y를 빼는 형태입니다. 근데 반대로 빼면 안 됩니까? 반대로 빼도 됩니다. x1에서 x2를 뺀다면 대신 y도 y1
y1에서 y2를 빼는 이런 상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위를 빼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3,8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 있잖아요. 이 두 점을 있는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뭐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빼봅니다. 3 마이너스 1 분의 그럼 이렇게 빼라는 얘기죠. 똑같은 수로 8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하나? 근데 이렇게 안 빼고 이렇게 뺐어요. 마이너스 1 빼기 3 분의 그 y도 이렇게 빼는 거죠. 4 마이너스 8 이각 계산해보면 4분의 4 약분하면 1이 되고 이각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위아래 부호가 다르죠. 하지만 약분하면 똑같이 1이 됩니다. 결론은 빼는 순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이 증가량을 이렇게 따지느냐 아니면 이렇게 따지느냐 차이점이지 결국은 기울기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큰 순서만 지키면 되지 어디서 어디를 빼느냐는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말고 저렇게 두 점을 통해서 증가량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한다라는 표현이었죠. 자, 일단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은 그랬고요. 뒤에 있는 이 b는 뭐예요? x 앞에 있는 개수 a가 기울기라면 뒤에 있는 b는 y절편. 좋은 대답이죠? y절편. 절편이 뭐였어요? 떡. y떡. y축가 y축가. 떡 달라붙는 점. y축가. 직선이 떡 달라붙는 점. 그게 y절편이라고 했죠? 물론 전문용어는 아니고 그냥 기억하기 편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y절편은 y축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x가 뭐야 되죠? 0이 됩니다. 그럼 x에 0 집어넣었을 때 그때 y값을 구했더니 x 0 집어넣어봐. 그럼 이거 없어지잖아. 그때 y값은 b. 그럼 이 그래프는 항상 0,b를 지난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y절편 구하라는 얘기는 0,b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b라고 쓰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y절편은 자리가 없어서 만약 내가 직선을 그렸어. 직선을 그렸는데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원점이고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3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직선에서 y절편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이 표현은 저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교점은 0,3이니까 0,3이라고 쓰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3이라고 쓰는 게 맞을까? 이게 맞아요. y절편의 뜻은 x가 0일 때의 y좌표. 그게 y절편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답이에요. 그럼 만약 x절편을 쓰라면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교점, 직선이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 x축과 만나는 교점, 마이너스 2,0인데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을 쓰는 거예요. 아셨죠? 또 절편은 그 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 중에 x절편은 x좌표, y절편은 y좌표만 골라 쓰는 게 절편의 뜻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y는 ax 플러스 이제 다 배우신 겁니다. 1참수, 이게 1참수라고 했죠. 여기 앞에 있는 a는 기울기, 이 b는 y절편. 자, 그러다 보니까 y는 ax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무슨 이동하면? 평행 이동하면. 이 단어 기억나요? 평행 이동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y는 ax 뒤에다 이 평행 이동된 숫자 있죠?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걸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럼 이 그래프를 다시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했다 칩시다.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를 y축으로 다시 c만큼 평행 이동해요. 그럼 원식 y는 ax 플러스 b가 지금 원식이죠? 이동하기 전에. 거기다 뭐만 붙이면 된다고? 이 c, 이게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 수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럼 평행이동항 관계식이 나오고 그때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 x 없는 나머지 숫자가 전부 다 y절편.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지금 드렸던 1차함수에 오늘 1차함수 원래 거두려고 했는데 1차함수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셔서 오늘은 1차함수는 걷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다시 1차함수를 최대한 초반부, 처음에 들은 건 초반부니까 거기 최대한 풀어오시고 1차함수 관련 프린트를 하나 드렸죠. 네. 이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는 초반부기 때문에 다시 시간 드릴 테니까 목요일까지 마무리해서 가져오세요. 아셨죠? 원래 오늘 거둬야 될 건 목요일까지 시간 드린 거니까 여유있게 먼저 하셨던 분들은 과제가 얼마 없을 테고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열심히 해서 꼭 화요일까지는 다 제출하시는 걸로. 네, 검사하고 채점해서 네, 이쪽으로 넘어갑시다.